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엔지캠 생명과학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세븐이니까 7%는 기본으로 먹고 가시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상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죠.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들은 마스크라든가 이제 기존의 예방 관련 기업들은 매도 관점 봐야 되는데 지금보다 대응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자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더 이상 늘지 않게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면역력을 더 향상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급성 폐손상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엔지캠 생명과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 라인대를 찍어주는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준 추세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이슈가 4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세를 돌리고 한 달 동안 우상향이 나와도 해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슈가 동시에 엮여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 목표가입니다. 66,000원까지 일단 보시고 손절가 라인 때는 저점에 있는 매물대죠. 55,000원 라인 때 잡으시면서 그대로 홀딩에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6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가세가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오늘 또 505명이 추가로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최고치 갱신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이렇게 확진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난 게 아마 오늘 기준으로 지금 최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슈를 받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확진자가 이제 뭐 10명, 20명이 있다가 이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때 다시 한번 파동을 좀 줬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 대파동을 한번 줬었고 그 이후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큰 파동을 좀 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갱신이 나오거나 커다란 이슈가 나와줬을 경우에 크게 좀 상승이 좀 나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와줬고 박스권 하단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매집할 수 있는 종목, 빠지지 않아도 될 종목들을 눌린 목자리에서 매집을 하시거나 또는 테마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오늘 히든스탁을 통해서 두 번째입니다.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급등이 좀 나오고 상한가까지 좀 도달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특히나 오늘 항상 4시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를 이렇게 갱신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최대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파동을 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공략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힌트 더 들어볼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결정적인 힌트가 나온 것 같아요. 클로로퀸을 생산한다. 이게 제품명이에요? 네. 바로... 제품이 아니라 그 원료입니다. 와, 원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불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쭉쭉쭉쭉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상한가를 갔지만 이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불었던 종목도 오늘 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시장에서도 눈여겨보실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종목이 오늘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간 게 아닙니다. 일전에 파동을 줬고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불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새로운 종목을 찾는 시점이기보다는 일전에 한번 이슈가 받아줬을 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상한가를 간 종목을 재차 공략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특히 오늘 그 코미팜이죠. 코미팜 관련된 그 코미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으로서 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불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줄 겁니다. 이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예요. 결국에 마무리 국면에서는 예방에서부터 진단, 그 다음에 결국엔 치료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치료제를 공략을 하시는 게 맞고 지금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없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꼭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약을 많이 드시긴 하나 봐요. 목소리가 지금 여기 너무 우렁차가지고 왕왕왕왕 하는데 자, 마르스 종목은 클로로킨을 생산하고 있고 아까 제가 또 하나 잡은 게 상한가 갔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치료제 요거 관련된 거에서 상한가 갔던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 중에서 클로로킨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근에 상한가를 갔었고 그다음에 클로로킨을 생산했던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2월 초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 저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여의도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중심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슈가 큽니다. 그래서 이 추세 저점에 닿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내일자에서 양봉으로 반등세를 키울 수 있으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풍제약으로 아마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힌트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신풍제약 아까 차트 봤을 때 거래량이 네. 올라갔다가 내려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종목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좀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풍제약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일단 아닌데 네. 사실은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사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이제 그 분들이 주식까지 가치를 하고 계신다면 기존에 제가 뭐 조언을 해드렸던 대로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현금 보유를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주식도 지금 물려 계셔서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지금 아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좀 공략할 때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좀 공략을 소개를 좀 드릴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종목을 공략을 해드릴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돈 버는 것도 좀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실질적으로 수익을 좀 보시면 좀 마음에 좀 위안을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좀 어려운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힌트를 조금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바닥권에서 제가 최대 거래량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 메가MD도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리고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단기적으로 파동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드리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닥권 최대 거래량이 좀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의 매집이 됐고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 종목을 좀 준비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오늘 앵커님께서 지금 오늘 또 뭐 약을 많이 드시나 봐요. 우렁차네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운 좀 받아가시라고 좀 일부러 좀 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힘드신데 다 죽어가는 소리 하면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웃으실 수 있도록 좀 힘을 냈고 대량 거래량은 나온 종목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메가MD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역배열 추세입니다. 역배열 추세에서 추세가 끝나는 자리. 근데 여기서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을 통해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최대 거래량 나와주면서 이 다음 파동에서도 다음 달에도 70%가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줘요.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은 누군가의 매집이다. 그 이후에 쭉쭉쭉 거래량이 조정받으면서 가치 조정을 받아주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이후에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렸죠. 여기서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재차 상승이 자체 한번 최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온 종목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고 그와 관련한 종목들이 뭐 급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하셔가지고 돈을 좀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19를 확 물리쳤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네,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